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심을 벗어나 자연 가까이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죠. 김랑 씨는 10년 전 도시 생활을 과감히 청산하고 지리산 자락에 민박집을 차렸습니다. 머물 곳을 찾고 집을 마련하기까지 어려운 과정도 많았지만 TV도 냉장고도 없는 불편한 민박집을 고집하면서 자연이 내어준 재료로 식탁을 차리며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심의 스위치 대신 자연의 스위치를 켜고 느리게 살아가는 김랑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멀리 지리산 자락 산청에서 오셨습니다. 김랑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리산 자락 공기 좋은 데 사시다가 지금 이제 10년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예, 서울에는 좀 자주 오세요? 그렇게 자주 오진 않고 볼 일이 있어도 이제 네. 볼일을 보고 바로 내려가는 편이에요. 이 서울에가 좀 힘들더라고요. 서울 오기가. 이게 뭐가 힘드세요? 저는 이제 사람 멀미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 멀미를 이제 느끼신다. 네네. 그만큼 좀 한적한 데 사시다가 오셔서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그전엔 또 오면 이제 일단은 공기랑 빌딩 숲 네. 같은 걸 보면 왜 이렇게 시야가 딱딱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남편이랑 오든지 제가 볼일 보러 오면 일만 보고 바로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서 잠자는 걸 할 수 없더라고요. 아니 모처럼 저기 서울 왔으니까 쇼핑도 좀 하고 영화관에도 좀 갔다가 네. 그러면 좋잖아요. 쇼핑을 애가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그 지하상가 잠깐 들다가 애랑 저랑 둘 다 안 되겠다 밖으로 나가자. 왜요? 그 텁텁한 공기와 사람들 냄새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실 수 있겠어요. 그러고 보면 딱 그 산골에 사실 운명이셨나 봐요. 예, 저는 약간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네. 도시 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예, 오래 하긴 했는데 도시에서 살 때도 항상 이렇게 현관 앞에 왜 짐을 싸놓고 기회만 되면 그 짐 들고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있어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튈 테다. 네네네. 지금 김랑 씨가 살고 있는 그 지리산 자락 마을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사를 하고 보니까 이 동네가 다른 시골보다 약간 소득 수준이 좀 있는 동네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동네 전체가 꽃감하고 꽃감, 산청이 네네, 꽃감 꽃감이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 꽃감이랑 양봉 일을 많이 하세요. 지리산 볼꿀. 예, 네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렇게 막 완전 시골스럽진 않고 약간 주민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 가고 보니 남편이 이렇게 일당으로 일할 곳이 너무 많은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또 부자 동네를 찾아 들어가셨네요. 어떻게 들어가 보니 그러네요. 몇 가구 정도 사세요, 거기는? 저희 집은 원래 기존 동네에서 약간 떨어져서 저희 근처에는 이렇게 약간 한 100m씩 떨어져서 연세가 한 80 넘으신 노인들이 7, 80 넘은 노인들이 주로 계세요. 네. 예. 아이고, 이웃 찾아가려면 100m는 가야 되는 그런 동네군요. 10년 전에 들어오셨다 그랬는데 네네. 10년 전의 내 삶과 지금의 내 삶을 비교해 보면은 180도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시간에 왜 저희가 회사나 뭘 어떻게 다니거나 제가 자영업을 했는데 그걸 하면 일정한 시간에 문을 열어야 되고 그 손님들과 약속이잖아요. 일정 시간에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저희가 주체적으로 남편이랑 우리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변화가 돼서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둘이서 어디 커피나 한잔 하러 갈까 이러면 일을 놔두고 그냥 제껴버리고 갔다 올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좀 많이 생기고 한편 또 저보다는 남편이 좀 많이 부지런하니까 도시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주택이다 보니까 뭐 집 정리정돈이나 수리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 남편 몫의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또 시골 가면 남자들이 할 일이 많이 생기죠. 지금 방송을 또 얼핏 들으시는 분들은 저분들이 그냥
농촌 가갖고 그냥 편하게 놀고 먹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지내신단 말이에요. 지금 민박집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뭐 사시사철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저희 집 민박집이 좀 이렇게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규정이 좀 많아요. 거기 가면 못하는 거.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손님을 초창기보다 이제 해마다 조금씩 줄여서 받거든요. 손님들 골라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오시고 또 한 번 오셨는데 좀 이렇게 서로 뭐 잘 맞는 분, 내가 원하는 정말 쉬러 오는 공간이다 싶으신 분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집에 막 예약이 밀리고 이렇지는 않아요. 북적북적하지는 않고. 아니 그 주인장이 골라 받으시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약간 뭔가 좀 불편한 민박집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민박집에서는 규칙도 있고 또 뭐 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렇다고 하던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처음에 기촌을 하고 뭐 다른 이것저것 하다가 우연찮게 민박집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민박집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그랬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 둘이가 이제 저희가 좀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남편하고. 이제 충분히 대화를 해서 결정한 게 우리가 번잡한 걸 싫어하니까 손님들도 그런 손님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그러면 우리가 규정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고기 구워 먹지 않기. 고기 못 구워 먹어요? 네. 그거 저희도 안 구워 먹어요. 건데. 그거 하려고 가는 건데. 저희 남편은 고기는 고깃집에서 술은 술집에서 노래는 노래방에서. 술도 못 마셔요? 술은 뭐 와인 한두 병 이렇게는 괜찮지만 과한 술도 안 되고 고성방가도 안 되고 노래도 못 부르고 노래도 이제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기타 연주하면서 가볍게 하는 건 괜찮지만 노래방에서 부르는 것처럼 그런 저녁 때 노래 부르는 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밤 10시 이후에 여름에 에어컨 켜놓은 것도 안 되고 아니 밤에 그래도 집에서는 아까워서 못 켜도 그런데 이제 놀러 가면 주로 그러시는데 빵빵 틀고 자는데요. 저희가 문을 밤 되면 선풍기를 좀 켜거나 아니면 안 켜도 잘 만큼의 온도는 되거든요. 지리산 자락이니까 그렇구나. 약간 24도 이 정도인데도 못 견뎌서 꼭 켜고 싶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약간 습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좀 꿉꿉하니까. 사실은 저희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가 에어컨이 없이 있거든요. 네. 손님이 오지 않으면 아예 에어컨을 안 켜요. 손님 방에 에어컨이 있기는 있나요? 있어요. 예. 근데 못 켜요? 마음대로?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애들도 봤다가 애들 있으신 분들이 특히 더운 거 애들이 이제 뭐 땀띠 나거나 이러면 힘드니까 에어컨을 켜셔서 이제 노키즈 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키즈 존. 네네. 네, 거기는 이제 에어컨 못 켜는 데네요. 이제 저희 자체가 아이가 노키즈 존을 해서 애들 자체를 안 받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린아이 있는 댁은 가고 싶어도 못 가네요. 초창기에 왔던 분들이 애들 키워서 다시 오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배짱 장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에어컨 안 켜는 거에 대해서 저희 애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구에 제가 태어나서 아무런 도움을 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미안한 짓은 최대한 안 하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기요금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에요. 저 전기요금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도 안 돼요, 저희 집은. 일회용품도 쓰면 안 돼요? 저희가 컵하고는 충분히 제공해 드리는데 일회용품 사용 안 되고.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해요?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 주인이 손 갈 데가 많네요. 그렇지만 저희 집 안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안 돼서 저희가 봄, 가을 마켓을 하거든요. 네네. 그 마켓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아예 못하게 해요. 그래서 셀러분들도 그러고 손님들도 다 텀블러나 가져오시고 안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텀블러나 컵을 다 빌려드리고 설거지 다 해드려요. 저는 오늘 오신다 그래갖고 지리산 민박집 음식도 잘하고 아주 그러신 집에 한번 가봐야 하는데 지금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 그리고 텔레비전하고 냉장고도 없다고. 예. 어머. 이건 왜 그러신 거예요? 저희도 텔레비가 없거든요. 원래 없이 살았고 오시는데. 주인 집에도 없고. 예. 근데 가족분들이 특히 오셨을 때 TV가 없어서 처음엔 되게 불편해 하시다가 나중에 다음날 아침에 하시는 얘기가 자기들이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한 게 처음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TV를 보다 보면 사람들하고 눈 마주칠 시간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래요. 예. 저희는 처음에 남편하고 규정할 때 우리 텔레비는 넣지 말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냉장고 없는 건 좀 심한 것 냉장고는 같습니다. 공용 냉장고가 있어요. 같이 쓰는 거. 네네네. 그래도 뭐 바깥에. 한밤중에 뭐 시원하게 물 한 잔 먹고 싶은데 밖에 나와야 되면 귀찮잖아요. 물은 저희가 통에 해서 차가운 물 네. 원하시면 차가운 물을 제공을 해드려요. 아니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안에서 계속 음식물을 먹다 보니까 제가 저기 방 안에 다 하얀색 광목으로 된 이불하고 모카솜으로 했는데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저희 이웃에서 펜션 하시는 분이 심지어 손님들이 이불 위에서도 음식을 드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 손님을 위해서라도 네. 제가 수건이랑 벽연릿을 다 삶거든요. 손님들 가시고 나면. 그거 그냥 세탁기 돌리는 게 아니라 삶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아끼는 만큼 손님들도 좀 아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듣고 보니 이해는 갑니다. 네. 듣고 보니 이해는 가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 김랑 씨의 민박집에 투숙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런 원칙들을 이제 다 알고 오시는 대부분 거죠? 알고 오시는데 네. 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한 2분 정도가 TV 없어가지고 불편하시다 해서 그날 전액 환불을 해드리고 가시게끔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냥 안녕히 가세요. 전액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얘기하면서 너무 불편하시면 가셔도 된다고. 그렇군요. 제일 성수기였거든요, 그때가. 그런데 그럼 성수기 때 사실 1박을 포기하면 그 돈이 큰데 사실. 저희는 1년 요금이 다 똑같아요. 그래요? 예. 어머 이건 너무 좋다. 보통 성수기 때 막 2배 정도씩 하거든요. 저희는 1년 그러니까 주중 주말 없이 1년 요금이 똑같습니다. 와, 이건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디톡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그러니까 이 집에 오면 이 민박집에 오면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곳이다. 그럼 혹시 뭐 와이파이 이런 것도 안 터집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와이파이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코로나 때 저희 집에 손님들이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장기 투숙을 좀 하셨어요. 그랬군요. 이렇게 방 하나씩 혼자서 뭐 쓰시면서. 근데 그분들이 재택을 하다 보니까 다 컴퓨터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남편이랑 우리는 와이파이를 없이 있고 싶었는데 또 그분들이 일단 일은 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와이파이는 해서 인터넷은 되게 해놨어요. 다행입니다. 조금 비켜나갈 그 구멍이 있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사신 분들이야 괜찮겠지만은 금연할 담배 끊을 때도 처음에 어려우니까 막 보조제 같은 것도 있고 껌도 씹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디지털도 좀 줄여나가려면 디톡스를 하려면 뭔가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을 특별히 운영하지 않는데 손님들이 저희 집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인데 약간 2, 3일 계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뭐 책 한 권 아니면 뭐 자기가들 음악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 계시면서도 단 책을 한 권도 읽으시는 분을 못 봤거든요.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고 정말 마당에서 멍하니 앉아 계시고 정말 그렇게밖에 안 하세요. 밖에도 안 나가세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밖에 좀 나갔다 오라 그러면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도 된다면서요. 저 여기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새 말로 멍 때린다 그러는데 네네네. 그런 시간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1박을 하시는 분들은 막 뭔가 계획을 짜오시는데 조금 장기로 있으신 분들은 정말 쉬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좀 많아요. 저도 한 일주일만 가서 뭐 전화도 안 받고 그냥 푹 쉬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이 민박집을 찾는 그 큰 요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기 그렇게 음식이 맛있다고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예. 아니 사실 그거 밥상 차려내는 게 식구들끼리 먹는 밥상도 설거지하고 나면 다음 끼니 뭐 차릴까 그게 주부들은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손님들이 계속 오는데 그 밥상을 그 아침 저녁으로 차려내시는 겁니까? 아침 저녁하고 뭐 저희 집에 이제 계속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면 며칠씩 있다 가고 이런 친구들하고는 그냥 저희들이 먹듯이 뭐 그냥 점심하고도 그냥 가볍게 먹을 때도 있고 이래서 저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여행하는 거와 음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아직 음식하는 거는 질리지 않고 재밌게 잘 하고 있어요. 저 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음식 하신 거 맞네. 그래서 이제 고추장, 된장도 다 제가 담아서 하고 직접 다 담그시고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미되지 않는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되게 쏘기 편하다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SNS 그 계정에 들어가서 봤어요. 밥상 차려내신 걸 봤는데 야, 이거는 무슨 근사한 그 한식 다이닝 차림 같이 너무 예쁘게 아주 자연식으로 나오시는데 그걸 다 직접 만드시는 거라고요. 주로 이제 봄 되면 남편하고 제일 바쁜 게 손님도 이제 손님 맞이지만 저희가 봄에 이제 1년 쓸 나물을 충분히 저장을 해야 되니까 봄에 이제 주로 나물을 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나물들은 이제 이웃에서 해온 거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럼 봄에는 나물 캐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거 도시 살던 분들은 그게 나물인지 풀인지 잘 모르잖아요. 저는 먹는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 그냥 봤을 때 이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보면 이거 먹어도 되는 나물인데 생각하고 먹다 보면 그게 어릴 때 먹었던 기억 때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손님들이 이거 제가 뭐 어릴 때 이렇게 해서 먹었던 나물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풀인데 나물인 게 있잖아요. 이름이 좀 생소한 것들 그런 걸 나물로 해놓으면 이것도 먹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먹으면 탈나는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그런 분은 없었어요. 예. 보니까 이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독특한 메뉴 같은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제 그 꽃 나오는 시기나 뭐 이럴 때 예를 들면 아카시아 꽃튀김을 해마다 저희들은 해서 먹거든요. 아카시아? 네, 꽃튀김. 꽃을 튀겨 먹어요? 네, 근데 그게 영화 포레스트에 리틀 포레스트에 나왔대요. 맞아요, 저 봤어요. 그래 그걸 보고는 저희 집에서 이제 꽃튀김을 먹었던 친구들이 전화 와서 그거 언니가 했던 거 영화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카시아 꽃을 튀겨서 먹고. 네네네. 뭐 밥상에 보면 막 꽃잎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뭐가 또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때 나오는 음식 중에서 이제 계절이 봄에 우리나라 속담에 뭐 부지런한 며느리도 1년에 3번밖에 못 먹는다는 게 그 혼잎 나물이라고 있어요. 혼잎 나물. 네. 그 나물로 해서 이제 나물을 하는데 그 나물로 하는 밥이 되게 들큰하고 맛있거든요. 그럼 그 계절에만 먹을 수 있어요. 그거랑 뭐 원추리꽃 필 때 원추리꽃밥 같은 거. 밥 지을 때 그걸 같이 꽃을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골담초라는 꽃이 있는데 그 꽃으로 떡을 하기도 하고 밥 이제 백설기처럼 설기떡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샐러드나 밥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계절에 나는 걸로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귀한 밥상이네요.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한번 가서 밥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네요. 그래서 아까 뭐 손님을 좀 가능하면 좀 줄이려고 해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단골 손님들이 이제 10년 됐으니까 많이 생겨나셨을 것 같아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어떤 분이 계실까요? 저희 집은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시거나 이러면 이제 저희 단골 손님으로 오는 친구들이 사실은 제가 뭔가 일을 하면 각자의 포지션이 있어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거든요. 그럼 손님들이 봤을 때 혹시 가족분들이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각자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새로 오신 분들이 또 같이 하고 싶으신가 봐요. 뭔가 일을. 그래서 그렇지. 약간 좀 더 친해진 것 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한테 접시 닦는 거라도 좀 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도 뭔가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가만히 계시면 밥을 드리는데 왜 일을 하고 싶냐니까 저렇게 같이 하는 게 너무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금 이제 10년 정도 되고 나니까 그때 자주 오고 계속 오는 친구들이 그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어떤 사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이상하고 아름다운 마리의 또 다른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서로가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기 민박집 이름이 마리의 부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블로그에서 이렇게 봤어요. 오시기 전에 찾아봤더니 이 집은 친해지면 일을 시킨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게 오해였군요. 그냥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시키시는 건 아니죠. 뭐 시킬 때도 있어요. 봐서 저 사람이 뭘 하면 잘하겠다 싶으면 시킬 때도 있어요. 어떤 일을 주로 시키세요? 주로 뭐 이제 제가 음식을 하다 보니까 음식할 때 약간 뭐 전을 제가 반죽해 줘서 뭐 전을 좀 구워 달라든 이제 저희가 행사 같은 걸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손님들이 많이 오면 이제 봐서 뭐 제가 반죽에 전을 좀 구워달라 하든지 아니면 뭔가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렇죠. 갑자기 일손이 딸릴 때가 있으니까. 네네네. 저하고 남편하고 둘이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낭 씨가 하시는 이 민박집 마리에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근래 유명해졌더라고요. 근데 이 유명해지는데 일조한 손님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손님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고 저희가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 중에 이제 저희 집은 혼자 오시는 손님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손님 중에 몇 분이 이제 저희 집에서 항상 자기들끼리 만나요. 오늘 가는데 며칠 뭐 언제 가는데 올래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서 만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서 친해지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심지어 잠도 같이 자요. 그분들이. 같은 방에서요? 네네. 저도 그러거든요. 아니 정말 이상하다고 방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자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다른 손님을 받아라는 배려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자기들이 와서 좀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분들이 돈을 얼마 낼 테니까 방을 하나 만들자고 얘기하셨어요. 네네.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다 했더니 한 몇 년 뒤에 계속 하자고 하는데 제가 있었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통장에 돈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어라. 어머, 그럼 하나 지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남편이 지어서. 이야. 얼마나 그 장소가 좋았으면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돈이면은 저기 뭐 5성급 호텔 가서 편안하게 묵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럴 때 진짜 마음이 뿌듯하셨겠어요. 그리고 남편도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명의로 돼 있지만 우리 집이 아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거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김낭 씨 표정 보면 참 행복해 보이고요. 맑아 보입니다. 오늘 대학교 다니는 따님도 밖에 같이 오셨는데 엄마 닮았는데 두 분이 표정이 되게 비슷해요. 네. 그 따님도 거기서 쭉 자랐겠어요? 네. 이따가 대학을 이제 지금 외지로 갔어요. 그렇군요. 예. 어떻습니까? 민박지기로 한 10년 이렇게 계시면서 어느 순간 좀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왜 처음 들어오실 때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표정이 어떤 분들 어둡거나 굳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음날 이제 식사하시고 다음날 가실 때 표정이 되게 편안해서 가신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시다가 우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왜요? 제가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색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여자들 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기가 그렇게 온전하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고요. 네.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남자분들 혼자 오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실만한 곳이 없이 막 이렇게 달리다가 여기 와서 이제 누군가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는데 자기가 너무 따뜻한 엄마 밥상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남자분들도 우시더라고요. 엄마 역할을 해주고 계시네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노인분들도 오셔서 식사를 하시다가 엄마가 해준 그때 쑥국 같다, 내지는 뭐 반찬 같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엄마의 밥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나 이 생각을 하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산청 지리산 자락에 오셔서 좋은 얘기만 했는데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들어와서 자리 잡는 데까지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주해서 어려움 없으셨어요? 저희가 남편하고 이렇게 그 전에부터 뭐 시골 가서 한 10년 뒤에 살아보자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뭐 이 집하고 인연이 돼서 그냥 갈래? 가자 이렇게 해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둘 다 하던 일을 저는 이제 갑작스럽게 접었고 남편은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도시에서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거기서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 집은 얻어놨고. 그렇죠. 지금 이제 50대시니까 이제 한 40대 때 네, 이주할 40대 후반에 예. 가서 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으면 벌기도 해야 되잖아요. 예, 저희들은 벌어서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그 집세나 가게세를 제가 내야 됐어요. 정리를 안 하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게 힘들더라고요. 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좀 둘이가 좀 많이 절망스럽긴 했는데 이렇게 산책을 가다 보니까 모이도 있고 쑥도 있고 아빠 원추리도 있고 저 나무를 캐서 우리 한번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때 남편이 할 일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도시에서 하던 일 했던 거기 이제 지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뭐 몇 그램을 보낸다, 어떤 나물도 보낸다 안 하고 그냥 제가 3가지 나물을 보내드리겠다 얘기했더니 다들 보내달라 하셔서 네네. 이제 캐는 대로 계속 이렇게 뭐 기다리시는 순서대로 해서 보내기 그러니까 시작했거든요. 팔로도 그냥 지인들 통해 가지고 나물 캐서 지인들이 사주시는 걸로 진짜 아무 대책 없이 시골을 가셨네요. 그렇게 살았지만 그게 이제 겨우 하루하루 이렇게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나물이 둘이 캐도 캘 수 있는 양이 많지 않거든요. 나물 팔아서 진짜 그게 수입이 얼마나 그러니까,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둘이 할 수 있는 양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주위에서 남편한테 그 대단히 양봉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가서 안 해보겠냐고. 양봉을.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제 자기가 절박하니까 가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해서 그 사장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면 내일부터 올 수 있으면 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남편이 그 벌통 청소하는 거 소독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그 안 해보던 분 벌에 안 쏘였어요? 많이 쏘였죠. 그래서 아이고 마음 아팠겠어요. 네. 보고 저희 남편은 막 되게 재밌으라 하면서 뭐 눈 같은 데 쏘이면 정말 얼굴이 퉁퉁 붓거든요. 그거 응급실에도 가고 그러는데요? 그렇진 않은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에 쏘이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짠해서 많이 울었어요. 아유 그렇게 귀촌해서 나물 캐고 또 양봉하는 걸로 두 분이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오늘의 또 민박집을 일구게 되셨는지 그 얘기 남은 얘기들을 좀 다음 시간에 모시고 다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리산자락 아래에서 디지털 디톡스를 원칙으로 하는 민박집을 운영하는 김남희씨였습니다.